어머님, 저희 왔어요. 엄마, 생신 축하해요. 이 사람이 미역국 끓여드려야 된다고 아침 대바람부터 와야 된다고 해서 난리도 아니었어. 아이고, 매년 돌아오는 생일이 뭐가 대수라고 아침부터 요란스럽게 난리야. 미역국은 이미 정아애미가 새벽에 끓여놨다니까 편하게 먹으면 될 거다. 아, 아니, 어머님 생신이시니까 밤에 잠도 안 오고 해서 미리 준비 좀 해봤는데 동서한테 미안해서 이걸 어째? 이번엔 내가 끓여드렸으니까 다음 생신 땐 동서가 끓여드려. 괜찮지? 어머, 힘들게 혼자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저도 도왔을 텐데. 어머님이야 뭐 워낙 형님 음식을 더 좋아하시니까 어쩔 수 없죠. 치우는 건 제가 할게요. 매번 고생이 많으시네요. 에이, 동서는 동서네 집에서 출발하고 난 어머님이랑 같이 살잖아. 우리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데? 동서나다나 항상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분이잖아. 표현은 잘 못하셔도 나랑 동서 차별 없이 딸처럼 이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게 느껴지잖아. 동서 음식 솜씨도 저리 가는데 무슨 내 음식을 더 좋아하셔.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럼 우리 둘째 서운했니? 더운 날 음식 안 해도 되고 좋잖아. 아이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이 먼저 챙기게 되지 않겠니? 다 같이 둘러앉아 먹는 게 중요하지. 누가 만드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재수 씨가 질투나셨나 보네요. 이 사람이 워낙 새벽잠이 없어서 미리 준비해서 그렇죠 뭐. 자, 다들 아침부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얼른 앉아서 밥 먹읍시다. 당신 주인공은 가운데 앉으시고. 정수야, 너 냉장고에 있는 케이크 좀 가져와. 네 형수가 엄마 좋아하는 케이크 살려고 며칠 전부터 예약 주문했던 거다. 어이구, 케이크도 따로 예약까지 해서 사오시고 완전 연예인 생일 생기는 수준이구먼. 우리 엄만 좋겠네. 이게 다 우리 아들들을 잘 둬서 이런 거 아니겠니? 늙은이 생일 챙기느라 다들 고맙다. 에이, 어머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다 저희가 좋아서 하는걸요. 그리고 어머님이 워낙 동안이셔서 그 누구도 어머님 연세로 보지 않아요. 저 가끔 언니라고 하려다가 꼭 찾는다고요. 어머님, 저번에 저랑 같이 갔던 피부관리실 또 같이 가요? 미리 예약해 둘게요. 아유, 너 덕분에 내가 다 늙어서 호강이다, 호강이야. 이번엔 우리 둘째도 같이 가자꾸나. 어머, 좋아요, 어머니. 동서도 내가 같이 예약해 놓을게. 우리랑 같이 가자. 말씀은 감사한데 이번에 경미가 기숙사 들어가서 신경 써야 될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기숙사를 해도 생필품도 사다 놔야 되고 가구들도 보고 해야 돼서. 시간이 힘들 것 같아요. 어머, 정말? 너무 아쉬운데.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내가 동서 못 가지. 어머님하고 더 진하게 데이트하고 올게. 나만 믿으라고 동서. 나는 왜 빼는 거야? 참나. 장수야, 우리가 아들인지 사위인지 모르겠지 않냐? 이건 뭐 우리가 길자리를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어머님, 저도 너무 아쉽지만 이번에는 형님이랑 두 분이서 데이트 잘하고 오세요. 전 다음에 꼭 참석할게요. 아, 그리고 이건 어머님 생신 선물. 밖에 나가실 때 들고 다니시라고 가방 하나 샀어요. 아이고, 경진이랑 경미한테도 돈 많이 들어갈 텐데 뭐하러 이런 걸 사왔어. 아유, 이뻐라. 뭐 이왕 받은 거니까 예쁘게 잘 들고 다닐게. 고마워. 이야, 역시 동서 안목은 알아줘야 된다니까. 어머님이 워낙 고우셔서 그런지 핑크빛 도는 가방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아, 맞다. 어머님 다음 주 주말에 저랑 같이 병원 가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꼭 그 전날부터 금식하셔야 돼요. 에? 웬 병원? 어머, 어디 아파? 아유, 아프긴 뭘. 괜찮다고 하는데도 정아애미가 계속 가자면서 이번에 세상에 몇백씩이나 하는 건강검진을 예약했지 뭐니. 모를 수도 없대는데 가야지 뭐. 건강검진은 꼭 받아야죠. 맨날 약속하셔도 혼자선 절대 안 가시니까 이번에 제가 몰래 예약까지 해놨어요. 보호자 겸 제가 같이 가서 말동무도 해드리면
그 시간 동안 심심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전 어머님이랑 오래오래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꼬박꼬박 건강검진은 필수! 아셨죠? 제가 때 되면 예약해 놓을 테니까 어머님은 같이 가주기만 해주세요. 에이, 어머님 아프시면 저 못 살아요. 꼭 약속! 에라이, 남편이나 그렇게 챙겨봐라. 남편은 언제가 마지막 건강검진이었는지도 모르면서 참나. 아이고, 얘 첫째야. 네 남편 지금 질투할 사람이 없어서 나를 질투하나 보다. 아유, 이 집사람이 엄마 챙겨주는 게 그렇게 싫어? 어이구, 아들 눈치 보여서 며느리랑 사이좋게 지내지도 못하겠네. 흥,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우리 어머님만 있으면 되는데 뭐. 서운하면 우리 엄마한테 가서 당신도 챙겨달라 그래. 참, 됐네요. 우리 장모님도 내가 챙겨달라 하지 않아도 엄청 잘해주시거든. 그냥 보기 좋아서 툴툴거린 거야. 요즘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이렇게 깨가 쏟아질 수 있겠어? 안 그래?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사시는 게 외롭고 적적하실까봐 많이 걱정이었는데 당신이 흔쾌히 먼저 같이 살자 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내가 말은 안 했어도 너희가 같이 살자고 얘기해줄 때 많이 좋았어. 애들 아빠 죽고 나서 남은 인생 혼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심이 쏟아졌는데. 아유, 겸수 말대로 요즘 누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 하겠니. 다 우리 며느리가 많이 착해서 그렇지. 물론 우리 둘째도 그렇고 남들 다 있는 딸 하나 없어서 속상했는데 딸이 2명이나 생겼으니 난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해. 늙은 내가 앞으로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니? 내가 짐이 아니라 너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있다 가는 게 내 남은 바람이자 소원이지. 많은 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고 있는 건 다 주고 가마. 에이, 어머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그럴 시간이 아직 한참 많이 남았으니까 약한 소리 하지도 마세요. 그래, 엄마. 남들이 들으면 가진 게 뭐가 많이 없냐면서 욕하겠다. 엄마 연세에 집과 땅이 있는 분들이 어디 있다고. 우리 괜찮으니까 형이랑 형수한테 많이 주셔. 우리 엄마야 워낙 젊게 살아서 걱정은 없더만 그래도 어디 시어머니랑 같이 가는 게 좀 힘들어. 그런데도 이렇게 두 아들보다 옆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잘 챙겨주는 형수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해. 어머, 형님, 갑자기 왜 우세요? 내가 언제 그런 거 바라고 어머님하고 같이 산다 그랬어? 나 정말 어머님이랑 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거야. 어머님이 안 계신다는 상상만 해도 벌써부터 못 살 것 같은데 왜 자꾸 어머님 돌아가시는 얘기를 해. 어머님도 정말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어머님 없이 저더러 어떻게 살라고. 절대 안 떨어질 거예요. 어머님 돌아가시면 저도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평생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아셨죠? 아이, 참. 엄마 왜 좋은 날 괜한 소리를 해서 사람을 울려. 빨리 엄마가 대답해야 눈물 그칠 기세니까 빨리 알겠다고 약속해. 어이구, 그래, 알겠어. 첫째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약속. 그니까 이제 그만 울어라. 맛깔나게 차린 밥상 앞에서 눈물바람이 보니. 빨리 먹고 케이크 펴게 뚝 그치 얼른. 몇 달 뒤. 누구세요? 형님. 형님 이 시간엔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그 짐들은 또 뭐예요? 무거워. 여기도 사람 사는 집이니까 이 정도로도 충분하겠지. 내가 몸이 하나라 어머님 짐을 다 들고 오진 못했어. 앞으로 살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새로 사. 어차피 더 오래된 거라 가져와봤자 버릴 게 더 많을 테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짐을 왜 저희 집에... 짐을 내가 힘자랑하려고 가져온 거겠어? 딱 보면 몰라. 난 이제 이 집 사람 아니니까 어머님은 동서가 모셔야지. 형아 아빠까지 죽은 마당에 내가 왜 아픈 시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살아? 형님. 아주버님 돌아가신 지 몇 주 지나지도 않았어요. 어머님 속에 얼마나 타들어가실지 몰라서 이러세요? 아직 마음 다스리지도 못했는데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잃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아주버님이 돌아가셨다지만 이 집안 사람이 아니라뇨. 형아도 있고 저희랑 같이 얼굴 보고 지낸 시간이 얼만데. 동서, 양심이 있긴 한 거야? 동서나 나나 진짜 딸이 아니라 며느리였는데 솔직히 내가 며느리 도리 다 했잖아. 기억 안 나? 내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산 세월만 23년이고 동서랑 가족으로 지낸 건 18년이라고. 그 18년 동안 동서가 나만큼 시댁 식구들 챙겨왔어? 무슨 일이든 첫째 며느리란 이유로 내가 앞장서서 어머님, 아버님, 하물며 작은 어머님 때까지 신경 쓰며 살아왔었다고. 그럼 이젠 동서가 해야지. 정아 아빠가 죽었으니까 난 당연히 동서가 먼저 어머님 데려가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말이 없길래 이렇게 온 거야. 이러지 않으면 나한테 계속 맡길 게 뻔하니까. 뭐 예상은 했지만 대놓고 싫어하더니 좀 실망스럽다. 어머님을 모시고 살 수 있죠. 그건 아무 상관 없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로 순수한 의도였는지는 모르겠네요. 막말로 아버님 살아계실 때 투자에 성공하셔서 생긴 재산을 위해서 지금까지 온갖 짓을 하면서 어머님한테 이쁨 받으려 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가 모셔오려고 했을 때 극구 반대를 하면서 어머님 데려가셨잖아요. 그 덕에 어머님이 집이며 땅이며 다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모든 재산 챙기셨던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남편이 죽었으니 이 집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어머님 데려가라. 이건 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모든 재산을 다 줘도 상관없다고 한 건 내가 아니라 동서 남편인데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싫어할 거면서 그동안 어떻게 가만히 있었니? 재산이 탐났으면 붙들고 우겨서라도 어머님 모시고 살지 그랬어. 그땐 못 이기는 척 떠넘기더니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하는 거야? 이미 내 재산이 됐으니 어쩔 도리 없겠지만 그동안 내가 떠받들고 산 세월에 비하면 너무 적은 재산 같거든? 솔직히 10년 넘은 파킨슨병의 아들 죽고 나서 가끔 정신까지 놓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책임져? 말이 파킨슨병이지 그게 얼마나 옆에 사람 힘들게 만드는지 알아? 손을 하도 떨어서 밥상에서 음식 흘리는 건 기본에 잘 때도 몸 하나 가만두질 못하는 사람인데 손이 종가겠어? 내가 팔자에도 없는 병수 받은 걸로 따지면 몸뚱이라도 팔아서 더 보상해줘야지. 참나, 남편이 죽은 건 난데 왜들 그리 유난인지 나도 붙잡고 사는 정신머리를 왜 놓는 거냐고. 어쨌든 난 더 이상은 같이 살 이유도 의무도 없으니까 동서가 데리고 살든 버리든 알아서 해. 형님이 아무리 재산에 욕심이 많았다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줄 몰랐네요. 이유야 돈 때문이었어도 어머님을 포함해 가족들에겐 진심이라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나 봐요. 형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저라고 이유 없이 어머님을 마다하겠어요? 형님도 알다시피 애들 아빠도 회사가 구조조정 들어가서 연봉 감봉된 지 꽤 됐고 그 와중에 경진이 학원비에 경미는 기숙사 들어가서 돈 들어갈 곳이 산더미예요. 저희 네 식구 생활하는 것도 벅찬데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기엔 형편이 너무 빠듯하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미리 말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떠넘기듯 하시면 저희들 어떡하란 거예요? 동서 진짜 웃긴다. 그거야 동생의 사정이지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줘야 돼? 우리가 뭐라고 그런 걸 바라는 건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그러게 언젠 여유로웠던 적이 있었어? 예전부터 힘들다면서 형편 나아질 생각은 안 하고 뭐 한다고 애를 왜 둘씩이나 싸질러? 나처럼 하나만 낳아서 잘 키웠음 이렇게까지 돈 들어갈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애를 낳았다고 끝이 아닌데. 동서도 이렇게 보면 참 미련하다니까. 이거 봐. 동서가 나보다 8살이 어린데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액면가가 나랑 동년배로 봐도 전혀 이상하질 않잖아. 자식을 하나만 낳고 사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똑같이 나이를 먹고 고생을 해도 얼굴 낯빛이 달라진다니까. 경진이나 경미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 좀 아껴서 동서한테도 투자 좀 해. 이러다 도련님 달아나겠어. 형님 정말 아니 아무리 끝이라 해도 어떻게 그런데 그래, 우린 가족으로 묶였던 인연까지 끝난 사이라고. 이제야 내 인생 즐기면서 살겠다는데 남편까지 죽은 마당에 혹을 계속 달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말 그대로 동서 형편이 어떻든 간에 내가 그걸 신경 써줘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아, 맞다. 어머님은 이따 정아가 데려올 거야. 그때까지 어머님이 쓰실 방 정리해두면 되겠네. 어차피 경미 기숙사 들어가서 방 하나 남을 거잖아? 동서,
이젠 우리 각자 인생 알아서 잘 살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여기면서. 알겠지? 몇 시간 뒤, 저녁. 작은 엄마,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정아야, 네가 뭐가 죄송하니. 이건 어른들의 문제지 넌 사과할 이유가 없는 거야. 오히려 작은 엄마랑 장훈 아빠가 정아한테 미안하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만들었으니. 아니다. 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니. 이래서 늙으면 그냥 죽어야 되는데 뭘 한다고 이때까지 살아선 자식들 귀찮게 하는 짐짝이나 되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난 자식들한테 끝까지 도움이 되고 싶지 짐이 되고 싶지는 않다. 나 혼자 살아도 되니까 상수랑 둘째는 신경 쓰지 말아라. 어머님 사시던 집까지 형님한테 주셨잖아요. 아주버님 살아계실 때 아주머님 앞으로 명의 이전까지 해놓으셔놓곤 어디 가서 혼자 사시려고 그러세요? 저희는 어머님이 불편하실까 걱정돼서 그런 거니 어머님만 괜찮으시다면 혼자 사시겠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정아야, 그래서 엄마는 어쩔 생각이니? 작은 엄마도 얘기해봤지만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너한텐 다른 말 없었어? 사실 저도 엄마랑 연 끊고 나왔어요. 나중에 말씀드리려 했는데 엄마한테 남자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아빠 죽기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건 엄마보다 연하라는 정도. 그걸 알고 나서 아빠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새 남자 만나냐고 뭐라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에 있던 정이 다 떨어졌거든요. 뭐라고? 아니, 도대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살면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른 남자랑 만나는 걸 자식이 알게 할 수가 있다니? 정아,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엄마한테 만나는 남자 있던 거 어떻게 알았냐고? 뭐 어떻게 한 것도 없어요. 어느 날 알바 끝나고 집에 가니까 못 보던 신발이 있었는데 안방 문을 열어보니 둘이 침대에 누워있던데요, 뭐. 아들이랑 같이 사는 집에 죽은 남편과 같이 지냈던 방, 같이 누워 잠을 잤던 침대에 새로운 남자를 데려올 정도인데 얼마나 깊은 사이겠어요? 그 남자 저 보자마자 놀라서 짐 챙겨서 나갔지만 엄마는 오히려 저보고 인사도 안 한다며 뭐라 하던데요, 뭐.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그런 짓을. 그래서 내가 그 집에 있었던 게 싫었던 게지? 그래서 날 이리로 내팽개친 게야. 편하게 그놈 들락날락하게 하려고. 네, 이것을 그냥. 할머니 고정하세요. 저라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누가 뭐라 하던 자식이 하는 건 다르겠다는 생각에 좋게도 말해보고 나쁘게 말도 해봤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돌아오는 답변에 정이 다 떨어졌었다고. 부모 자식 간에 정이 떨어진다는 것도 웃기지만 엄만 절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새 출발하는데 걸리적거리는 짐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저도 그런 엄마라면 필요 없겠다 생각했어요. 그냥 그게 다예요.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대학까지 나온 어엿한 성인인데 제 앞가림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요. 엄마가 도대체 뭐라 했길래 그래. 우린 괜찮으니까 사실대로 말해주렴. 얘가 아무리 성인이라 해도 혼자 감당 가능한 상처는 이재성이 없어. 우리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해봐라. 난 아직도 집에 돌아오면 아빠가 같이 스포츠 보면서 맥주 한잔 하자고 할 것 같고 엄마 몰래 야식 시켜 먹자고 하거나 할머니까지 내 집 같이 산책하며 웃고 떠들던 모습이 너무 생생해서 아빠가 죽었다는 게 진짜인지 믿기지도 않아서 하루하루가 힘들다. 아빠가 있던 집에 오면 죽었다는 게 사실이 돼버리는 것 같아서 집에 들어오는 것도 힘들다. 근데 어떻게 한 달도 되지 않아 다른 남자를 불러들일 수가 있냐. 엄마가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나도 남자로서 엄마가 조금이라도 시간이 흐른 뒤에 다른 남자를 만나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다면 그러라고 먼저 얘기했을 때지만 지금은 너무 빠르지 않냐고. 원래부터 만나던 사이 아니냐고 막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뭐라 했었죠. 분명히 엄마가 상처받을 수도 있을 듯한 말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아빠와 같이 찍었던 결혼식 사진과 저랑 같이 찍은 가족 사진이 있던 액자를 깨부수더라고요. 바닥에 던지고 딱딱한 걸로 산산조각을 내버리면서 하는 말이 야, 가장 이쁠 나이에 네 아빠 만나서 시댁 식구들 비위 맞춰가며 고생하고 살았는데 이젠 팔자에도 없는 과부로까지 살란 거니? 나도 내 인생 되찾아야 안 억울하지 않겠어? 네가 부모 손이 필요한 어린애도 아니고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알아서 살아. 지금껏 키워줬으면 된 거지. 더 이상 뭘 더 바래.
네가 어떻게 살든지 나도 더 신경 안 쓸 테니까 너도 내가 누구랑 같이 살든 뭘 하든 신경 꺼. 그 말을 듣곤 잠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만 한 번에 정신은 차릴 수 있었어요. 엄마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고 아빠가 죽어서 본색을 드러내는 거란 걸 깨달았고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그럼 각자 인생 살자고 나도 어차피 아빠가 죽었으니 엄마도 없는 셈 치겠다 한 거예요. 저랑 아빠를 먼저 버린 사람을 엄마란 이유로 계속 얼굴 보며 살고 싶진 않으니까요. 아유, 우리 겸수야, 불쌍해서 어쩌면 좋니? 아유, 우리 아들. 우리 겸수. 왜 죽어서 이런 취급을 받아? 아픈 것 없이 건강했던 놈이 어쩌다 그런 몹쓸 사고를 당해서. 아유, 경수야. 나도 살고 싶지가 않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고 우리 아들 놈을 살려주지. 뭐 한다고 그 젊은 놈을 데려가. 아이고. 어머님.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제발. 어머님이 이렇게 속상해하시면 하늘에서 아주버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네? 어머님 잘못 아니니까 그만하시라고요. 정아야, 네가 상처를 많이 받았겠구나. 작은 아빠가 어른이 돼갖고 아무것도 모르고. 참,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너희 아빠지만 내 형이기도 한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넋이 나가서 네 마음이 어떨지는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작은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정아야. 전 정말 괜찮은데 왜 이렇게 다들 우세요? 이러실까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전 진작부터 눈치채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느 순간 엄마 돈 씀씀이가 커졌고 집에 있던 사람이 외출하는 빈도가 늘어났으니까요. 그러다 아빠가 죽고 나서는 외박도 밥 먹듯이 잦았으니 모르는 게 이상한 거겠죠. 모든 걸 다 알게 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 알면서도 그냥 그럴 리 없다면서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네요. 어떤 모습이 진짜 엄마인 건진 모르겠지만 사람은 가장 최악의 순간에 진정한 본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한테 표현은 안 했어도 엄마 23살에 절 낳고서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나 봐요. 아휴, 내가 그런 년인 줄도 모르고 그저 겸수한테 잘하고 두꺼비 같은 우리 정아 낳아서 잘 키운다 생각했다. 나까지 싹싹하니 딸내미처럼, 아니 정말 딸처럼 하길래 이쁘다 했던 건데 지금까지 고마웠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그녀들 줄려 있어. 그럼 무서운 년이란 것도 모르고. 아유. 작은 아빠, 작은 엄마랑 할머니도 그냥 이제 엄마는 모르는, 아니,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세요. 사람이길 포기했으니 앞으로의 삶에 행운이 따를 일은 없을 테니까요. 전 엄마도 문제지만 만나는 남자도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남자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돈도 빌려주고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제대로 된 사람이 절대 그런 여자를 만날 리 없거든요. 전 언젠가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는 상황이 찾아올 거라 믿고 지켜볼 거예요. 엄마 잘못이 아니야. 나도 몰랐잖아. 그렇게 형이 나한테 잘해줬는데 동생이란 놈이 아무것도 모르고 형이 안을 가는 날까지도 형수한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 아이, 이래서 사람은 항상 신중하게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이미 엄마 재산을 거의 다 줘버렸으니 다시 돌려달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저한테 미안해서라도 형수, 아니 그 여자한테 복수하고 싶지만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제일 화나고 답답하네. 아휴, 내가 이러고 있을 순 없지. 내 아들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딴 놈이랑 놀아나면서 자식까지 버린 년을 어떻게 가만히 놔둬. 내가 이래서 알고 지낸 지 오래된 사람이라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성취하는 몸뚱이를 갖고 있지만 무슨 수를 썼으라도 내가 우리 아들과 손주 생각해 믿고 내줬던 것들 다시 찾아와서 본때를 보여줄 거야. 몇 달 뒤. 어머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정화까지 오라고 하셔놓곤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정화도 오는 김에 오랜만에 밖으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니까 싫다고 하시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육회 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늑피라면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시는 분이 무슨 말을 하시려고 이러실까? 그만 뜸 들이고 이제 말해요, 얼른. 정민아, 내 말 똑똑히 들어라. 자식은 부모 없이 살아도 부모는 자식 없이 살 수 없고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게 가장 큰 불효라 하는 것은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고 살기 때문이다. 너희도 알다시피 상수도 똑같은 자식이지만 겸수는 나와 모든 처음을 함께한 장남이었어. 그런 장남을 가슴에 묻느라 기력도 없던 나한테 딸처럼 여겼던 년이 말도 못할 정도의 뒤통수를 맞는 일까지 겪으니 사람을 떠나 가족들은 물론 모든 것의 믿음이 사라졌었단다. 내 요 몇 달간 곁도 내주지 않고 쌀쌀맞게 행동에 다들 의아하다 생각했겠지. 정미 너한테 미안하지만 너도 똑같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우 나를 세울 수밖에 없었어. 네, 어머님. 그렇게 정도 주고 마음도 주며 믿었던 형님한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으셨는데 전 오죽했겠어요. 저 다 이해하고 괜찮아요. 그냥 어머님이 그 큰일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시기만을 얼마나 바랐는지 몰라요. 그래, 엄마. 애들 엄마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서 이래. 힘든 형편에서도 알뜰살뜰 얼마나 잘 살폈는데 설마 지금도 그런 생각이란 건 아니지? 할머니, 박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러세요. 그 일이 있은 후에 날마다 전화하셔선 요즘에 무슨 일 없는지 밥은 뭐 먹었는지 챙겨주시고 집으로 계속 오라고 같이 사는 게 불편하면 밥이라도 자주 먹고 가라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든 부모의 빈자리를 얻게 만들어주시려는 게 저한테도 다 느껴지는데 할머니가 그걸 몰라주시면 어떡해요. 아유, 내가 말했잖니. 똑똑히 잘 들으라고. 그래, 처음에 일부러 더 나를 세운 것도 있었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니까 혼자 속으로 끙끙 앓았지. 그런데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미 덕에 내 생각이 깔끔하게 정리됐고 결론을 드디어 내리게 돼서 오늘 이렇게 다들 부른 거야. 정미랑 창수,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어머님? 내 보험 서류다. 보면 알겠지만 내가 이래봬도 자식들 고생시키기 싫어서 꽤 오래전부터 보험을 들어놨었고 몇 개 만기가 된 것도 있어. 사망보험금만 해도 무시 못할 게야. 그년도 나한테 보험이 있다는 걸 알았고 온갖 말로 수익자를 제 앞으로 바꾸게 했지. 그땐 이런 년인지 모르고 내 보험금이 걔한테 가면 겸수랑 함께 잘 사용할 거라 생각했지만 모든 걸 알게 됐으니 그냥 둘 수가 없잖니. 그래서 얼마 전에 보험사에 직접 찾아가 수익자 변경을 했다. 그 수익자 변경하려면 동반으로 보험자를 갔어야 됐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러 생각과 걱정이 많아서 정미를 쉽게 믿을 수가 없어서 직계인 창수 앞으로 변경됐을 게야. 그에 따른 위임장과 내 유언장까지 그 속에 넣어놨으니 잘 갖고 있어. 네. 어머님, 저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아무리 가족이더라도 이렇게 돈이 자꾸 중간에 끼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형님도 이러시다가 결국 쓸데없는 소리! 못난 시애미가 너한테 이거 하나 못해주겠니? 그 나쁜 년이랑 너랑은 다르잖아. 그 년이야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온갖 알랑방구를 끼어댔지만 넌 나한테서 떨어질 게 없단 거 다 알았던 애야. 그거 다 알면서도 날 비롯해 정아까지 진심으로 걱정하고 챙기며 보살펴왔단 거 말하지 않아도 우리 다 알고 있어. 그런 너를 어떻게 계속 의심하고 나를 세워볼 수 있겠니? 고맙다. 오갈 데 없는 나 걷어주고 있는 힘껏 진심으로 대해줘서 정말 고마워. 누구지? 이 여자가 여길 왜 봐? 안에 있는 거 아니까 문 열어. 누구든 문 열라고. 당장 문 열라니까? 형님, 이제 가족도 아니라면서 남의 집을 왜 찾아오신 거예요? 엄마 미쳤어? 우리랑 무슨 볼 일이 더 남아있다고 여길 찾아와.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찾아오냐고. 누가 니들 보러 왔대? 어머님 안에 계시지? 나 어머님이랑 할 말이 있어서 온 거니까 다 비켜. 어머님 저랑 얘기 좀 해요. 아유, 어머님은 누가 니 어머님이야. 내 아들 죽고 나 둘째 내 버릴 때 이미 우리 인연 다 끊어졌는데 인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날 찾아? 저라고 오고 싶어서 왔겠어요? 아니, 살던 집 저 주시기로 했잖아요. 아니, 주셨던 거 아니었어요? 내가 언젠데 아직까지 명의 변경이 안 돼 있다는 게 말이나 돼요?
제가 아까 동사무소랑 부동산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지 아시냐고요. 아니, 사람이 주기로 했음 명의 변경이랑 서류 처리 깔끔하게 해놨어야죠. 그걸 왜 안 해놔서 사람을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드시냐고요. 네가 남이 그딴 말을 꺼내? 내가 내 아들한테 준다 했지 언제 너한테 준다고 그랬니? 서류 처리든 명의 변경이든 하려 해도 당사자가 필요한데 점수는 죽었으니 창수한테 주면 되겠네.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네가 내 집을 들먹이면서 열을 내고 그러냐? 내 아들이 죽은 겸수랑 창수 말고 또 있다니, 아? 어머님, 입이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분명히 첫째 아들, 그래요. 정아 아빠한테 주기로 했지만, 근데 뭐라 하셨어요? 보험금도 마찬가지고, 집도 땅도, 정이 아빠가 상속하면 제목도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쓰라고 했잖아요. 그럼 정이 아빠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있는 건데, 저한테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도련님한테 주신다고요? 어머님은 배알도 없으세요? 그저 오갈 데 없는 자기 한 몸 거들어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 상관없단 거냐고요. 아이 그렇게 따지면 더더욱 저한테 주셔야죠. 어머님을 더 오래 모시고 산 사람은 저인데 동서가 뭐 한 게 있다고 이제 와서 동서가 그걸 받는 꼴을 제가 어떻게 봐요. 저한테 주기 싫으시면 차라리 우리 정화 명의로 하시던가요? 그럼 되겠네. 그동안 내가 해왔던 공으로 보나 뭘로 보나 도련님과 동서가 받는 것보단 제 아들인 정화가 받는 게 훨씬 괜찮은 방법이잖아요? 그동안 수발 들며 살았던 세월이 얼만데 꼴랑 건물 하나 던져주고 끝내라고? 그건 절대 안 되지. 앞으로 내가 받을 게 얼만데. 아니 집이랑 땅은 물론이고 어머님 보험금까지 다 내 거라고 했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요? 저한테 쓰라고 했으니 저를 주시는 게 맞는 거고 그건 이미 되어있던 약속이니 절대 물을 수도 없다고요. 만약 안 주시면 민법이든 뭐든 법적으로 걸 수 있는 거 다 소송 걸 테니 그 전에 우리 정혜한테 명의 이전하세요. 당장! 꼴랑 건물? 그 수발을 왜 들었는데 다 떨어지는 콩고물 받아먹으려고 온갖 아부 떨어가며 산 거잖아. 그것들 다 받아 처먹으려고 눈에 불을 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가 어째? 두 눈이 있으면 이걸 똑똑히 봐. 뭐? 동서가 드디어 미쳤구나. 뛸 때 안 뛸 때 구분도 못해? 동서가 뭐 한 게 있다고 재산을 탐내. 양심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 뭔 말을 들어주겠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그리고 너네 눈이 멀어도 그렇지 말이 좀 짧네. 내가 윗사람인 거 까먹었어? 어디서 어머님이랑 내가 대화하는데 끼어들어. 그것도 반말로. 이래서 사람이 수중에 돈이 생기는 게 보이면 눈깔이 돈다니까? 그니까 너도 눈깔 돌았던 거잖아. 왜? 난 그러면 안 돼? 남편이 죽었으니 이 집 사람 아니라고 어머님 내팽개칠 땐 언제고 어디서 윗사람을 찾아? 가족도 아닌데 내가 널 윗사람으로 대해줘야 될 필요는 없지. 너도 한때 돌았던 눈깔 아직도 달려있으면 똑똑히 보라고. 어머님 보험금, 수익자 변경 서류와 어머님이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이야. 거기에 뭐가 적혀 있는지 읽어보고 마저 얘기할래? 뭐야? 수익자 변경 서류라니? 유언장은 또 뭐야? 얼어 죽을. 지금 나랑 장난해? 입 닥쳐 이 몹쓸년아. 네 눈엔 이것들이 다 장난으로 보이냐? 하기사 그렇게 골이 비었으니 남편 죽고 고세 어린 놈 집으로 불러들여 지 아들 앞에서 그딴 더러운 짓이나 보여주지. 그런 것도 사람이라고 내가 정과 마음을 줬더니 아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니. 니까 년한테 내 재산을 왜 줘? 줬다 해도 당연히 다시 가져와야지. 어차피 처리도 안 된 말뿐인 약속이었는데 다시 돌려달라 할 필요도 없지만 네 꼬드기며 못 이겨줬던 건물도 다시 뱉어낼 준비나 하고 있어. 뭐라고? 그 건물 나한테 준 게 벌써 한참 전이야. 근데 이제 와서 다시 뱉어내라니. 그래. 보험이나 그런 건 구두뿐인 약속이었으니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그 건물은 안 될걸? 이미 내 건물이고 명의도 변경된 지 오래잖아. 나만 나쁜 년이야? 당신도 좋아서 줘놓고 다시 돌려받을 생각하는 게 너무 추잡하다고. 늙어서 추잡한 짓 하는 것도 꼴서 나오니까 꿈 깨. 기억 안 나냐?
네가 그 건물 줄 때 뭐라 했었는지. 내 아들과 손주한테 계속 잘할 것. 뇌물 같아 보이겠지만 이왕 받는 김에 다른 것도 다 줄 테니 앞으로도 너 잘 부탁한다고. 부양하는 것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하려 했던 거 기억 안 나냐고. 그땐 내 재산 받을 생각에 제대로 듣지도 않고 살랑살랑 꼬리 흔드느라 정신없었겠지만 했던 약속들 중에 하나라도 지킨 게 있어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냐? 내가 맘만 먹으면 증여 무효 소송 걸어서 돌려받을 수도 있어. 근데 불쌍한 죽은 아들한테 미안해서 그렇게 안 하는 거다. 내가 그래버리면 남편이 죽어서 계속 잘하고 싶어도 못하는 걸 나더러 어쩌냐는 소리 해댈 게 뻔해서 안 하는 거라고. 그런 걸 알기나 해. 너도 다 큰 자식이 있으면서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 네 입에서 정아 이름이 나오는 게 가당키나 하냐고. 죄 많은 내 밑에서 태어났던 이유로 네 남편이자 내 아들이 빨리 죽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도 두 눈 새파랗게 뜨고 널 쳐다보고 있는 네 아들한텐 왜 못했니? 네가 배 아파 낳은 아들까지 바라면서 다른 놈 선택한 건 너야. 헛된 돈에 욕심 그만 내고 천천히 돌아가. 그럼 죽은 내 아들 봐서라도 더는 뭐라 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죽으라고 그랬어? 아님 내가 죽였어? 갑자기 사고 나서 죽은 사람은 당신 아들인데 왜 자꾸 나만 나쁜 년으로 만드는 거냐고.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죽어서 내가 과부되게 생겼는데 그걸 운명이라 생각하고 과부로 살으라고? 젊은 나이에 시집와서 자식 낳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힘든데 과부까지 되라는 건 나보고 죽으란 거잖아. 내가 내 인생 찾는 게 싫고 배 아파서 주겠다 약속했던 재산들도 안 줄 거고 한참 전에 있던 건물도 내뱉으란 거잖아. 소송을 걸든 뭐라든 맘대로 해. 나도 끝까지 갈 테니까. 근데 당신들 그건 알아? 나한테 건물 준 게 꽤 오래돼서 이건 무슨 수를 써서 다시 가져간다 해도 당신들도 똑같이 내가 냈던 만큼 증여세 내야 될 텐데 그럴 돈은 있어? 형편도 어렵다는 사람들이 그 많은 증여세 낼 능력도 없잖아. 객기 부리지 말고 이미 줬던 건 건들지 마. 저기요. 우리 형편을 왜 그쪽에 신경 써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런 것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서 돌려받겠다 한 거고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당신이랑 그 어떤 걸로도 엮이고 싶지 않단 겁니다. 아무리 그 건물이 지금 당신 거라도 저희 엄마가 증여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그 건물에 그쪽이 기여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쪽에도 욕심냈던 엄마의 재산들을 저희가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종이세가 걱정이겠습니까? 몇 억이라고 해도 어떻게든 내서 가져와야죠. 그쪽 말대로 좋아한 지 꽤 지나서 그쪽이 냈던 증여세도 돌려받지 못할 텐데 걱정은 결국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된 그쪽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가 꽤 힘드실 텐데 여기서 이렇게 힘 빼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살 수 있을지 댁에 돌아가셔서 머리 굴러보시죠. 결국 엄마가 앞으로 겪을 모든 게 스스로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됐네. 꼴 좋다. 아빠가 죽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연하나 하나 물어서 새살림 차리려고 했던 자기 스스로에게 직접 벌을 내리게 됐는데 소감이 어때?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건데 엄마 말대로 할머니가 그 집에서 땅을 아빠 대신 나한테 준다 했어도 그게 엄마 맘대로 할 순 없을 거야. 난 그 집에서 엄마가 다른 남자랑 나징 굴었던 생각만 해도 아빠한테 미안해 죽겠거든. 나한테 주신다 해도 받을 생각도 없지만 차라리 내가 받아서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한테 드리는 것보단 할머니가 직접 드리는 게 서로 편하잖아. 아 그리고 아빠 보험금도 엄마한테 단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까 받을 생각하지 마. 아빠가 어릴 때 대비해서 내가 어렸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자를 나로 변경해 놓은 게 아닐까 싶네. 결론이 뭔지 알아? 결론은 아빠 보험금도 할머니 집과 땅은 물론이고 받았던 건물까지 다시 토해내야 되는 거고 하나뿐인 자식까지 잃어버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가 됐단 거야. 엄마는 그 남자가 엄마를 왜 만난다고 생각해? 남자가 뭐라 하던지 간에 그 말들을 다 믿은 건 아니지? 지금은 빈털터리가 돼버린 여자를 연하남이 과연 계속 만나줄 수 있을까?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럴 순 없는 거잖아. 우리 베이비는 아니야. 베이비는 나랑 앞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만 생각하는 남자라고. 내가 자식까지 버려가면서 택한 남자를 가볍게 보고 골랐겠어. 내가 빈털터리가 돼도 쭈구랑 할머니가 돼도 우리 베이비는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전화. 당장 전화해봐야겠어. 안 받잖아. 왜 안 받지? 왜 안 받는 거냐고, 왜? 당신 아들한테 다 들었어.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더라. 난 또 받아야 될 것들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고 한 줄 알았네. 수중에 갖고 있지도 않은 것들로 날 꼬셔서 붙잡아둘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본데 이걸 어째? 그나마 갖고 있던 건물까지 없어지게 생겼다는데 내가 너 같은 애 딸린 아줌마를 더 만나줄 이유는 없잖아. 젊은 남자랑 뭐라도 해볼 생각이었겠지만 아줌마도 양심이란 게 있어야지. 아 참고로 지금까지 당신이 날 위해 쓴 돈은 다 당신이 좋아서 쓴 거지 내가 해달란 적 없으니까 나중에 딴 말하기 없게.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나 어차피 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가버릴 거니까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분수에 맞게 살아. 미친놈아.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한다. 앞으로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더니 뭘 듣고 이러는 건데? 나한테 빌려간 돈은? 너 때문에 나온 내 카드값은? 내가 가만히 있었겠어. 난 딱 봐도 제정신 박힌 멀쩡한 남자는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엄만 그것도 몰랐나 봐. 뭐 어쩌겠어. 너는 운이 거기까진 걸. 앞으로 땡전 한 푼 없을 텐데 빌려준 돈이라도 받아야지 뭐하고 있어. 아, 이 길로 우리한테서 떨어져줬으면 좋겠네. 엄마가 건물 뱉어내지 않고 버텨서 소송에 뭐에 돈 들어갈 게 많다 해도 아빠 보험금 전액을 들여서라도 난 할머니, 작은 엄마, 작은 아빠 편에 설 거야. 자식이 부모 편을 들지 않고 이렇게 버릴 정도라면 당신이 얼마나 부모로서 최악을 보여준 건지 알겠지? 당신이 택한 거고 그에 따른 결과니까 너랑 가족들한테 빌붙을 생각하지 말고 당신 돈 떼간 그 연하남 꽁무니 찾으러나 떠나. 그 일이 있은 후 저희는 어머님이 주셨던 건물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원래 어머님이 것이었다 해도 증여세는 냈어야만 했죠. 그 돈이 어떻게 보면 아까운 돈이긴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걸러내야 할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 들인 돈이라 여기기로 했거든요. 그 사람은 결국 연하남이 도망갔고 수소문을 하며 찾으려 했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머리카락 한 올 찾지 못했다 하네요. 빌려준 돈도 당연히 받지 못했고 그동안 받을 재산만 믿고 쓰느라 통장이 텅장이 되고 갚아야 할 엄청난 카드값 때문에 당장에 돈을 벌어야 했고 결국 김밥집에 들어갔대나 뭐래나. 지금은 그 돌려받은 건물 위층을 개조해 저희 식구와 어머님 그리고 정아까지 같이 살고 있어요. 저는 어머님이 재산을 받을 때나 받기 전에나 늘 항상 똑같았었기에 어머님이 절 더 편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그렇고요. 양편이 나아지고 부유해졌을 뿐이지 저나 제 사람들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돈과 재력이 물론 중요한 세상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본인인 것 같다는 걸 그 사람도 깨닫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